yo-yo dieted for years. I counted the points, I followed the rules, and it didn't help me long term. I was just so tired of losing the weight and gaining it all back. But I found something new. It's called Noom. It's not a diet. It's a totally different, personalized program That uses psychology and small goals to change your habits. So that you can lose the weight. and keep it off for good. It's super easy to get started, so what do you have to lose? Visit Noom.com today and lose the weight for good.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룸의 정세주입니다. 뉴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컴업 2020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룸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웠는지, 또 저희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한 룸에서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o I'd like to share my story.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룸이라는 비즈니스가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룸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여정을 말씀을 드리고 왜 룸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이죠. 여수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 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외 나가면 여수가 워낙 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 어떠할까, 저 밖에 넓은 세상은 어떠할까라고 꿈꿔보긴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좀 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관련돼서 19살 때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헤비메탈 레코드 레이블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비메탈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 가운데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창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제 관심이 그때 더 높아지게 되었고,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건강 관련된 일을 하셨지만 의사로서 활동을 하신 후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자신과 제 인생을 성찰하게 되었죠. 저는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당시에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제가 음악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건강한 그런 성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어려운 주제였지만 결국 그것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룸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죠. 알티 파라커프가 저희 공동 창업자입니다. 2005년에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친구는 구글 쪽에서 기술 담당을 하고 있었고 구글 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혁신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상품 개발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룸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크스마크 잉크였습니다. 2007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룸이라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스타트업들, 뭐 여타의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인재를 모으고 팀 빌딩을 하고 한 2년 정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의 공식적인 제품이 탄생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카디악 트레이너, 뭐 캘로리 핏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피트니스 중심의 상품을 만들고, 그런데 피트니스 상품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이 운동이 좀 힘들어하고 또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칼로리 관련된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가 전체는 아니더라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부터 2010년부터 눔을 출시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눔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저희가 TV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를 보시면 눔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눔은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학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속적으로 심리를 활용하고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두뇌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살을 빼는 프로그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눔은 행동과학 부문에 있어서 파이오니어이기도 하고 또 마켓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눔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일까요? 네,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주요한 상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또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이 헬시 마인드입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한 문제이죠. 이 고혈압과 당뇨가 잘 관리가 되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CDC와 함께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른 여러 질병 쪽으로도 만성질환 쪽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쪽에서 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체중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으려면 활발한 유저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유저들이 있어야만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활발한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습득하고 학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이 체중이라는 문제, 비만이라는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비만이 심각한데 미국 인구의 72%가 비만 혹은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 비만학회에 따르면 41%의 미국인들이 비만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 비만과 관련된 정말 많은 문제, 또 건강 관련된 문제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보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유저들이 저희 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즉각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빠지고 있구나, 살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중 관리라는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FDA 규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규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 영역에 비해서 헬스케어 쪽의 혁신은 쉽지 않은데요. FDA에서 이 체중 관리나 비만 쪽은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약 20% 정도의 헬스케어 비용이 이 라이프스타일 관리 그리고 체중 관리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체중 관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눔 상품의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눔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눔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눔에 보면은 개인 맞춤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맞춰진 커스텀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또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 비슷한 상황에서 체중 관리를 하고자 하는 유저들끼리 서로를 도와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1:1 코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맞춤화된 임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도 제공을 하고 또 음식이나 칼로리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눔 서비스의 기반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AI 기반의 코칭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기반의 코칭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만족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AI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코칭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AI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휴먼 코치, 즉 사람들을 직접 코치로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을 돕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AI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 코치는 좀 더 열정적이고 또 감정적인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코치와 AI를 병합하게 되었고 이 결과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 지난 4년간 거의 2000%, 다시 말해 20배 정도의 매출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빠른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AI를 활용을 하고 AI 코치를 이용을 하지만 또 휴먼 코치를 이용을 해서 또 사람들이 코칭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에 대한 기술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 기술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몇 초마다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 때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수톤의 그런 정말 많은 그러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사람 코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코치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코치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면 사람 코치가 또 그것에 더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눔이 성공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많은 직업들은 사라질 수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역 같은 경우는 AI가 그 복제하거나 아니면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습관이라든지 하는 것을 AI 기계가 이야기하는 걸로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자적이었는데요. 저희는 유저 먼저 그리고 사람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코치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AI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눔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공감이라든지 동기부여, 책임감, 기능성, 목표 설정, 그룹 조율 등등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코치와 AI 기술의 이러한 균형을 저희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들 중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액티브 유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저 베이스가 없다면 충분한 자료를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디지털 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전통적인 기술 서클이라든지 모델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유저들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라도 그 사이클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풀타임 그렇게 정규직의 그런 코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헬스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 코치들을 고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기술은 저희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눔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요약해 볼까요? 눔은 최초의 심리 기반 프로그램이며 사람 코치, 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건강한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일회성의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 시계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믹과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죠. 근데 저희가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면 아마 지속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유도하고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리를 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을 활용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눔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고 정부가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의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동반 질환에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등 이렇게 생활 습관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성인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성인병을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개월 동안 집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서 체중이 불었겠죠. 왜냐하면은 집에 있으면서 더 많은 간식을 먹었을 테고요. 근데 미디어를 통해서 만약에 이들이 건강한다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완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에게도 뉴 노멀입니다. 그리고 눈은 굉장히 지난 4년 동안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도 예상했던 만큼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큰 기회를 주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관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정신병과 그리고 심리학적인 그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안점이 6.3%에서 50.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도 14.6%로 에서 48%로 14.6%에서 4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수치인데요. 그래서 지금 또 스트레스 레벨도 8.1%에서 81.9%로 정말 10배나 가까운 스트레스 레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집콕을 강요하게 되고 사람들을 집에 감금하는 그러한 형태처럼 보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아주 최적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과 원격 진료, 그리고 원격 의료 등등과 같은 이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컴업 이벤트를 그 날짜에 맞춰서 하게 되곤 있지만 지금 저희는 언택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 12시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언택트 시대가 오픈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 메시지가 여러 국가에서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격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사태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면 치료와 그렇게 큰 영향력에 아니면은 치료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에서는 뭐 대면 치료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이스가 없고 선택권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그리고 또 효과적이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진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보다 또 더 빨리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또 관찰 결과인데요. 저는 14년 동안 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에 시장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룰루레몬이라든지 아니면 요가 바지를 입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런 복장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가복만 입고는 탑승을 못하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가복은 그냥 패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셔니스타들이 그렇게 입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허영심을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샐러드도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디톡스 음료라든지 스무디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습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트렌드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럭셔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럭셔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허영심하는 그런 외면적인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스마트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더욱더 그렇게 되었죠. 저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집을 떠나는 것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한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가치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삶을 조정하고 적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졌고요. 지속 가능한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방법이라든지 여행하는 방법, 사람을 만나는 방법 모든 것들이 다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 효과성을 또 발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산업계였는데요. 지금 엄청난 파괴적인 그러한 혁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의료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그렇게 변화할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변화를 해야 했고 변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지금 잘 포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 저희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총리가 이제 체중 감소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분야로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고 있고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언택트한 이러한 시대에서 더 좋은 의료 치료를 원격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제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John. 감사합니다. 정세주 대표님,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동과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행동과학 그리고 심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미션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꿈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먼저 피트니스, 즉 헬스 관련된 어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피트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양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조사하는 상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에 앱스토어에서 저희가 최초의 칼로리 확인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를 확인한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바뀌길 원했던 것인데요. 칼로리를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심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지 못한 그런 이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측면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심리학과, 행동과학과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종합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결국은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결과, 또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누움이 단순한 체중 감소의 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움은 어떤 가치를 또 제공을 하고 있나요? 행동과학의 측면에서요. 행동과학은 여러 영역에 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품들을 사용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보면 볼수록 저희의 유저들은 체중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더 좋은 관계를, 음식과 더 좋은 관계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침투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상태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건강한 심리, 그리고 또 당뇨, 고혈압 등등과 같은 그런 성인병 관리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만성 질환들을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기조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곧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